재건축 이주 통보를 받은 건 7월이었습니다. 정자는 30년을 산 아파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주 기간은 최소 2년 반. 철거부터 입주까지 길면 3년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전세라도 하나 얻자고 했지만 딸 은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어차피 방 하나 비어 있잖아요. 정자는 사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은지는 고집이 셌습니다. 엄마, 전세금이 몇 억인데 그걸 왜 묶어둬요? 우리 집에서 2년만 계시다 새 아파트 들어가면 되잖아요. 결국 정자 부부는 큰 캐리어 2개와 이불 보따리를 들고 딸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정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은지 부부가 출근하면 설거지를 하고 손주 유치원 데려다 주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사위는 정중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아니야, 이 정도야. 저녁 식탁도 화목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었고 사위는 맥주 한 캔을 따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정자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조금 컸던 모양입니다. 사위가 방에서 나오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소리 좀 줄일게요. 애가 자려고 하거든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배우의 입만 움직이는 걸 보다 결국 TV를 껐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사위는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손을 비볐습니다. 며칠 뒤 정자는 마트에 다녀와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친정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큰 통에 가득 담아 냉장고를 열었는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은지야, 이거 어디 넣을까? 은지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거 왜 이렇게 많이 담갔어요? 우리 김치 있는데. 너네 먹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맛있어 보이길래.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먹어요. 저염식으로 사 먹는 게 더 건강해요. 정자는 결국 김치통을 베란다 구석에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엔 마트에서 산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정자가 담근 김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원래 잠이 얕은 편이었지만 낯선 집에선 더 심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방문을 열 때마다 경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칠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밤에 문 여닫는 소리 때문에 애가 자다 깨요. 미안해. 조심할게. 그날부터 정자는 화장실도 참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아침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새벽 남편이 일어나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둘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정자는 더 바빠졌습니다. 평일엔 은지 부부가 없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토요일 아침부터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정자는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 손주 방까지. 사위가 외출 준비를 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니까 너무 힘쓰시지 않아도 돼요. 정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응, 알았어. 사위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귓속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희 집이니까. 그 순간
이곳은 더 이상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담배를 끊었다고 했지만 가끔 베란다에 나가 한 대씩 피웠습니다. 그것마저 눈치가 보였는지 요즘엔 아예 안 피우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은지가 빨래를 걷다 말했습니다. 아빠, 담배 냄새 나는데요? 아, 미안. 밖에서 피웠어. 밖에서 피워도 옷에 밴단 말이에요. 왜 있는 집인데? 남편은 그날부터 담배를 아예 끊었습니다. 아니, 끊은 척 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계단으로 나가 피우고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알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남편이 계단에서 돌아올 때마다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지만 식탁에 앉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남편은 신문만 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웃었지만 정자는 그 웃음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숨쉬기가 힘들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딸의 집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사위가 출장을 갔습니다. 3주간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은지는 그날 저녁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남편 없는 동안 애등하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당연하지. 그리고 저녁은 엄마가 해주시면 안 돼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이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 아침을 챙겼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고 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은지는 출근 준비에 정신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애 4시까지 데려와야 돼요. 학원 가야 해서. 알았어. 오후 4시 정자는 또 유치원에 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학원까지 갔다가 6시에 다시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7시.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니 9시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정자는 참았습니다. 딸이 힘든 걸 아니까요. 이틀 뒤 손주가 열이 났습니다. 은지는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애 병원 좀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저 회의 중이라 못 빠져나가요. 정자는 손주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습니다. 대기 시간만 2시간.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손주는 계속 칭얼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죽 끓여줄게. 정자는 죽을 끓이고 손주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은지가 퇴근한 건 밤 9시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애는 어때요? 열 좀 내렸어. 약 먹고 자고 있어. 다행이다.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정자는 매일 손주를 돌봤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신문만 봤습니다. 정자가 지쳐 보이는 걸 알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손주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의 숙제는 제가 봐야 돼요. 그래. 그럼 내가 안 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애가 좀 예민해요. 엄마가 너무 간섭하니까. 정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간섭. 나는 그냥 도와준 건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가 힘들어해요. 할머니 방식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래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밥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응.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평소처럼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무언가 걸렸습니다. 간섭이라는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오후 손주를 데리러 갔을 때 다른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요즘 맨날 보네요. 손주 돌봐주시나 봐요? 네. 딸이 바빠서요. 힘드시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딸 애 봐주느라고 허리 다 나갔어요. 두 사람은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사위가 돌아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집안 공기가 조금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가 밥을 먹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나.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할아버지한테 사과해. 손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민망한 듯 웃더니 곧 수저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자가 불렀습니다. 여보. 어디가?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남편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니, 베란다가 아니라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사위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건 한참 뒤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나갈까? 어디로? 어디든. 전세든 월세든.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은지도 힘들잖아.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았습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라는 걸. 7월에 이사를 왔으니 이제 석 달째였습니다. 낯설던 집 냄새도 익숙해졌고 딸 은지 부부와도 나름대로 조심조심 지내왔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며 말 한마디도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늘 그렇듯 오래 조심하면 언젠간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며칠 전부터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부엌이 자기 집이 아니니까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서랍을 뒤질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은지야, 간장이 어디 있어? 엄마 왼쪽 찬장 두 번째요. 참기름은? 아래 서랍이요. 엄마, 제가 꺼내드릴게요. 은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정자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자꾸만 멈칫거렸습니다. 칼을 쓰다가도 도마를 쓰다가도 이게 어디 있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이 집에선 초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전 제가 부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엄마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야. 정자는 전을 부쳤지만 프라이팬도 낯설고 불 조절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은지가 지켜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불 좀 줄이세요. 타요. 알았어. 정자는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 집 부엌이었다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텐데 여기선 자꾸만 조급해졌습니다. 추석 당일 아들 진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이다 하며 반갑게 맞았고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소리도 들리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형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뭐 그럭저럭. 사위가 웃으며 맥주를 따랐습니다. 며느리도 정자 옆에 앉아 반찬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뭐 명절이니까. 힘드셨을 텐데. 정자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힘든 건 명절 음식이 아니라 남의 집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였습니다. 밥상은 그렇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은지가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오빠, 이번 기회에 엄마 아빠 좀 모셔가면 어때?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잠깐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아니, 이제 석 달이나 계셨잖아. 엄마 아빠도 답답하실 테고 우리 집은 좀 좁고. 은지야, 명절날 무슨 얘기야? 하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네 집은 애들도 다 컸고 방도 여유 있잖아. 올케 언니도 집에 있으니까 돌보기도 편하고. 진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 올케가 집에 있다고 다 되는 줄 아냐? 애들 둘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들어. 이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큰애 중3이라 입시 준비 중이고 둘째도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그래도 언니는 집에 있잖아요. 전 맞벌이라 시간도 없고요.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저녁엔 또 픽업하러 가고 애들 밥 챙기고 공부 봐주는 것만 해도 정신 없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크게 말했습니다. 됐다. 명절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은지가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상해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상의가 아닌 상처가 돼버렸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놀렸습니다. 사위는 난처한 표정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은지가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괜히 말 꺼냈나 봐요. 괜찮다.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오빠네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집도 넓고 언니도 집에 있는데. 정자는 설거지 물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는 애들 학원 보낸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게 뭐가 힘들다고. 전에 유치원 보내고 회사 가고 퇴근하면 애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언니는 그냥 애들 차 태워다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은지야, 그만해. 엄마는 왜 항상 오빠 편만 드세요? 오빠가 석 달 동안 한 번이라도 전화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애들 입시 준비 때문에 바쁘대요. 변명이지 뭐. 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지야, 내 오빠도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이요? 오빠는 그냥 귀찮은 거예요. 언니도 마찬가지고.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하지만 그게 부모님 모시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만하자. 엄마, 제 말이 틀렸어요? 오빠네가 모셨으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에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네. 엄마 아빠가 불편한 건 남의 집에 사느라 그런 거지. 너희 집에 살아서가 아니야. 은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남의 집이에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오빠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요. 정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호 부부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도 애들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 너희도 힘들 거 알아. 진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제가 모시지 못해서요. 넌 늘 그 말만 하는구나. 엄마, 괜찮다. 내 사정도 알아. 그냥 가. 진호 부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정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 은지가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손주를 데리러 학원에 갔다 온 정자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들어오더니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힘들었구나. 근데 집에 와도 쉬지를 못하겠어요. 애 봐야 되고 밥 차려야 되고. 정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좋겠어요. 일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니까. 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냥. 은지가 말을 얼버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자는 가스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나가자. 어디로? 어디든 월세라도 얻어서. 정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자. 그날 오후 정자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엔 가을 햇살이 비쳤지만 그 어떤 계절보다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집을 구했습니다. 역에서 10분 거리 3층짜리 건물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천, 월세 50, 방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중개인은 지금 당장도 입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을 산 집보다 훨씬 좁았지만 이곳은 우리 집이 될 거였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정자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굳었지만 끝까지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몇 번 말했습니다. 정자는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의 집은 딸의 집이고 부모의 집은 부모의 집일 뿐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캐리어 2개, 이불 보따리, 옷가지 몇 개. 들어올 때보다 더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만 가끔 할머니 어디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자는 할머니 집 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은지가 방으로 들어와 울었습니다. 정자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사 당일 사위가 차를 빌려왔습니다. 짐을 싣고 새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더 낡았습니다. 부엌은 한 평도 안 됐고 화장실도 좁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웃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네. 그래, 나쁘지 않아. 짐을 풀고 이불을 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은지가 떠나기 전 반찬통 몇 개를 두고 갔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와라고 말했습니다. 은지 부부가 떠난 뒤 정자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소리가 컸지만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시장도 갔고 빨래도 했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싸구려 원룸이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방문을 열 때 소리가 나도 괜찮았고 TV 소리가 커도 괜찮았습니다. 김치를 담가도 새벽에 화장실을 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진의 집에 있을 땐 늘 조용했는데 지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반갑다.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거긴 딸의 집이었고 여긴 우리의 집이네. 자식이 효도하려면 우릴 자기 집에 들릴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잃지 않게 해줘야 하는 거였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손주 봐줄 수 있어. 정자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딸의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읽음 표시만 남기고 폰을 뒤집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은지 연락 왔어? 응. 뭐래? 손주 봐달래. 어떻게 할 거야?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일 전화해야지. 지금은 좀 쉬고 싶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편안했습니다. 정자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효도보다 독립을 택한 부모. 그 선택이 외로움인지 자유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